A에는 무조건 1이 있죠. 다음 A에 1이 있잖아. 걔를 반드시 뭐 해야 돼? 상대방 집합 B에게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근데 하나만 들어가면 안 돼. 둘 다 들어가야 되니까 1도 들어가면서 A 플러스 2도 집합 B에 들어가도록 원소 비교하면은 A가 적당히 나옵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니? 지금 뭐가 나와서 18번은 그나마 A가 0일 때 A를 0으로 잡으면 1도 들어가고 A 플러스 2도 들어가죠. 이해됩니까? 포함된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원소를 비교하자야. 그 다음에 필수 문제 9번은 얘들아 9번은 덧땡큐야. 뭐야? 덧땡큐야. 왜? 9번은 왜죠? 심지어 같다야. 아까는 포함인데 여기 같대. 그럼 같은 집하면 뭐 하면 됩니까? A와 B끼리 서로 원소를 공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크기 순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순서 바꿔가면서 비교하시면 A의 가능성이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바로 앞에 문제 봅시다. 충분히 이해했다면 포함된다라는 말 자체가 원소를 비교 가능하다. 겹치는 원소가 있어야 돼요. 겹치는 원소가 보장된다. A가 B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 보세요. 둥그러지는 방향을 다 먹혀야 됩니다. 원소가. 되실 분들 317번 해보세요. 17번도 제가 설명 도와드리거든요. 일단 뭔 말인지부터 읽어보세요. A 집합과 B 집합이 포함이 되어지네? 지금 여기에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이 숫자로 줘져 있는데 A가 B에게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된다는 건 막 검사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거. 대입해 보시니까 숫자는 숫자 이렇게 같아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316번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려면 A의 정체는 1밖에 없을 거예요. 1로 잡아야 원소들이 다 들어가죠. 이해돼요? 2개짜리가 3개에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때 다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얘들아 아래 문제까지 하자고 했었거든? 317번 얘들아 차이점이 뭐니? 조건제시법이에요. 조제. 오케이? 조건제시법은 해석을 해야 돼요. X바 설명, X바 설명. 저런 집합이 B에게 다 들어가도록 하는 정수 A의 가장 최대랑 가장 최소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17번 고민해보고 설명해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뭔 말인지 잘 몰라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잘 들려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내 말은 들어가. 317번은 여기 A의 설명 중에 X가 정수라는 말이 들어있어. 이 말이
많이 없죠. 얘들아 여기서 아우가됐다는 건 뭘까요? 삽입된 겁니다. 생략된 겁니다. 뭐가? 모든 실수예요. 0.8, 1.4 다 생각해야 돼요. 이거 점수란 말 없잖아요. 즉 얘들아 A는 어떻게 표현할까? A의 상태를 바로 이겁니다. 수직선 기호로 나타냅시다. 무한 엄청 많아요. 얘들아 A는 수직선 나타내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 못 그려요. 어떻게 이걸 나열하냐고. 그런 수가 엄청 많은데 정수가 아니라 실수가 뭐 할 거냐면 수직선을 나타내보자. 수직선 알아? 모든 수가 놓인 선이 있어요. 모든 수 실수축. 괜찮습니까? A는 뭐랑 뭐 사이야? 이거랑 이거의 모든 실수야. 해보자. 마이너스 5 찍어. 마이너스 2를 찍어. 마이너스 2 맞아 이거? 네. 진짜네? 자 근데 A의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5는 허용하면서 구멍 메꾸면서 마이너스 2로 향하는 모든 실수 이 B급을 치면은 얘가 집합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수 이게 A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A가 들어가야 돼. B에게. 근데 B는 어떻게 돼 있어? 얘도 부등호야. 근데 끝에 놓인 수가 문자랑 문자야.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배웠는데? 공통수학 1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에서 배웠어요. 뭐였죠? 다들 오늘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상태는 별로라서 다들 왜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알아서 이거 풀 거예요. 쌤은 설명이 많은 편인데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으로 빨리 암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뇌를 맞춰줘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막 내가 아는 만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고 있어요. 근데 저 진짜 답답하거든요. 저도 진짜 아는 거 다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너희가 멍 때리거나 모르겠다고 할 것 같아서 그리고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계속 저는 여러분 눈높이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설명해줘도 잘 안 들으면 그냥 저는 그냥 제 멋대로 설명합니다. 그냥 A가 B에 다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양끝에 놓인 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수직선의 양끝이 왼편과 오른편에 치우쳐져야 됩니다. 따라서 왼쪽에 놓인 수 경계수가 이 수보다 왼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쪽한테 먹혀야 돼요. 얘가 얘보다 더 커야 됩니다. 자 근데 등호 허용까지 고민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등호 허용이요. 여기 등호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거의. 얘는 구멍이 메꿔진 내부예요. A는 마이너스 5 허용하면서 내부야. 근데 이 바깥쪽 X가 있어야 크다. 얘는 등호가 빠져있어. 그럼 얘가 떼굴떼굴 굴러오다가 이렇게 겹쳐버리면 네요. 포함되는 게 아니죠. 얘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B가 더 커야 되는데 이거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호 떼줘야 됩니다. 여기는요. 등호 줘도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풀면 A끼리 모으면 만약 3A가 작다 마상 A는 1보다 크다 넘기면 A가 작거나 같다 8 이거에 두 개의 교집합 그리면 공통인 A를 그리면 1보다 크면서 8보다 이하의 이 겹친 부분 여기 구멍 뚫려 있고요. 여기 8 포인트 됩니다. 따라서 A는 여기 중에서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1대 8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적이니까 두 개 더하시면 10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에 설명 반드시 같거나 반드시 같지 않는 조집합은 아까 뭐라 했었냐면 2의 거듭제곱에서 지수를 뺀다였어. 자 그러면 집합 A가 뭐라고 써있니? 3, 4, 5, 6, 7인데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반드시 3, 6을 5를 가지고 3, 6을 갖지 마 라고 써있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림을 그려보자. 전체의 일부분을 가져올 거야. 희망하는 대로 집합. 자 우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은 5를 반드시 갖고야.
그럼 5는 도장시켜 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음 줄 36 원소 같이 막. 그러니까 36을 배제시켜. 그럼 여기를 넣어도 되는 거고 여기 넣어도 되는 거야. 따라서 2 곱하기 S 2예요. 4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지는 집합의 개수. 근데 얘들아,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가지는 이 집합을 만드는 건 좀 귀찮아요. 홀수, 짝수 홀수 섞을 거예요. 근데 홀수를 적어도 한 개 보장하래. 그럼 뭐 할 거냐면 차라리 너 집합을 만들 건데 적어도 홀수 한 개야. 가짐이야. 가짐. 그럼 이 안에 홀수가 한 개 이상 고정된다는 건 반대로 홀수를 안 넣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 화살표로 가면은 이 집합은 홀수를 안 넣을 거야. 홀수를 안 넣으면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팔딱팔딱 움직이는 집합의 개수는 3을 배제, 5도 배제, 7도 배제하면 4, 6만 넣거나 말거나 하면 돼. 4, 6을 넣거나 말거나 하는 건 2가지 곱하기 2가지니까 4가지 집합 만들 수 있어. 걔를 뭐 하면 돼? 전체에서 빼. 전체라는 건 뭔데? 얘를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은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곱이니까 32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32 집합에서 4개 빼면 답이에요. 오케이? 자, 적어도가 등장하면 반대로 하세요. 반대 개수를 만들고 전체 2의 몇 제곱에서 뺄셈한다. 오케이? 아래 문제 풀어보세요. 는 쉽죠. 근데 320번까지 해보세요. 320번은 뭐라고요? 왜냐면 적어도라는 말이 등장한 집합은 적어도 집합. 좋습니다. 319번은 그냥 8로 할게요. 정답 8이죠. 자, 근데 이 320번만 좀 설명할게요. 2, 3, 4, 5 중에서 부분 집합이 여러 개 있어. 근데 그거의 부분들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소수인 거. 몇 개인지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반대로 될 거야. 자, 일단 전체 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유롭게 넣거나 말거나 하면 되니까 이 부분들의 개수는 2의 4제곱개 16개인 거 알 수 있어. 근데 전체를 세워놓고 이건 몇 개지 하는 거야. 적어도 한 개 소수인 거. 근데 모두 소수 안 가지는 걸 해버리자. 모두 소수 안 가지는 집합이야. 그럼 이 집합은 이 안에서 소수를 배제하면 되니까 2, 3, 5 빼면 무조건 4를 넣을까 말까라는 2가지의 개수를 만들 수 있어. 왜냐면 공집합도 뭐 소수 없는 거죠. 소수 없는 집합이죠. 그래서 지금 2개 있으니까 걔를 뭐 하면 돼? 그냥 빼면 답이에요. 그럼 너무 14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쪽. 마지막 유형입니다. 얘들아, 우리 부등식처럼 포함 기호도 2개가 연달아서 발생할 수 있어. 자, A는 2개짜리인데 이사로 결정이야. 자, 근데 중간에 미지수 X, 대문자 X가 들어갈 거야. 집합 자격이에요. X 자격이 뭐냐면 B에게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B의 설명을 보면은 X는 10이 약수니까 나열하면 1, 2, 3, 4, 6, 10이야. 자, 근데 이거는 포함하고 저거한테는 포함되는 미지수 X 집합은 뭐 하면 될까요? 똑같이 하면 돼요. 설정하기. 자, 근데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걸 먼저 보는 거야. 왼쪽 부등을 지켜야 되니까 이사를 넣는다야. 자, 근데 이사는 필수로 넣은 X고 그림이 얘한테 먹혀야 되잖아. 이사는 넣어놨으니까
2사는 이제 버리면 되겠죠. 그럼 남은 집합 1, 3, 62에서 넣을까 말까 하면 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4제곱계가 답이라서 16개의 x를 만들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를 몇 제곱할까를 계산해봐야 돼요. 2가 들어가는 횟수, 한 원소당 2가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321번은 답이 4번 나오고 322번은 n의 개수, n은 어림 잡아서 생각해 보시면 9가 될 겁니다. n은 9죠. 왜인지는 해봅시다. 왜 9죠? 1, 2는 먹으면서 1, 2 맞죠? x, 빈칸 x가 있어. 미지수 x. 근데 여기는 1부터 점점점 n까지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얘한테는 들어가고 얘는 또 들어가는 이 x의 개수가 128개가 나오는데 집합의 개수가 추상숫자 128. 근데 128의 소인수분은 몇 제곱이죠? 2의 7제곱이 맞아요. 2의 7제곱이 나왔다는 게 일단 결과적으로 주어진 거야. 자, 근데 우리는 x 같은 경우 지금 1, 2를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이 안에 넣으면서 1, 2 넣으려면은 1, 2는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고 3, 4, 5, 6, 7, n까지 이 n들까지만 이제 배정하면 되는 거잖아. 배정. 그래서 이게 몇 개예요, 근데? n개에서 2개 빼면은 n-2개가 지금은 자유변수인 거지. 자유롭게 움직이는 변수가 여기에요. 따라서 n-2개를 지수에 올리면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문제에 들어맞는 수가 되려면 n 몇입니까? 9일 수밖에 없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옆에 연습 문제 1단계 다 풀어보시면 되고 2단계도 풀어보세요. 138쪽. 집합의 연산으로 갈게요. 집합의 연산은 이제 오늘부터 4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4가지 계산법이야. 쌤, 우리 숫자들끼리는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 사칙 연산이 있었죠. 가장 대표 연산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그건 숫자들끼리잖아. 집합의 세계는 계산 못하겠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끼리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계산 좀 할 겁니다. 계산이에요. 근데 일단 책에 있는 것대로 해볼게요. 2가지부터 일단 배웁시다. 첫 번째, 자, 어떤 집합과 저점 집합의 중간의 사이 연결을 위로 볼록하게 위로 벌어지도록이야. 얘들아, 위로 벌어지는 이 가운데 기호가 나올 겁니다. 자, 읽을 때는 얘가 A 합집합 B라고 읽어요. 다시 한번 A 합집합 B, A 합집합 B라고 부르고, 쌤, 그 합집합의 뜻은 뭔데요? 자, 합이라는 게 모을 합이에요. 한자로 합창한다. 목소리끼리 더하는 거야? 아니야, 모으는 거야. 합반한다. 발을 합친다는 게 학생들끼리 더하는 거예요? 아니야, 모으는 거라고. 그러니까 합이라는 게 여기서 다른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각각의 집합을 바라봤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해보자.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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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 자, 그 다음에 비집합도 적당히 옆에다가 살짝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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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 자, 그때 우리 이제부터 뭐라고 볼 거냐면 A 합집합 B라는 건 앞에 거와 뒤의 집합에 빠짐없이 다 모으는 거.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적어요. x는 a에 들어있거나 또는 b에 들어있거나는 또는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냥 이쪽에 들어있는 x들이거나 저쪽에 들어있는 x들을 싹 다 모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바로 해볼게요. 자, a가 1, 2, 3, 4야. b가 3, 4, 5, 6이야. 자, 두 집합이 서로 다른데 합쳐보자. 자, 그러면 위로 볼록한 게 이제 합집합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나온 기호예요. 자, 위로 볼록하다. 위로 벌려져 있는 거. 얘는 집합과 집합끼리 모은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일단 중괄호 열고 원소를 나열해. 근데 합집합의 뜻은 각각의 그냥 따로따로 그냥 들어있는 모든 수요. 그럼 1, 2, 3, 4 넣어야 돼요. 3, 4, 5, 6 넣어야 돼요. 근데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쓰기로 했으니까 5만 쓰면 됩니다. 오케이? 합집합은 앞에 거랑 뒤에 걸 싸그리 모으는 이 원의 내부랑 저쪽 원의 내부를 그냥 말 그대로 합친 새로운 이 전체 묶음 A 합집합 B라고 읽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벌어질 때 이게 벌어지는 방향이 이제 아래쪽이야. 아래로 벌어진 기호. 그렇습니까? 얘를 수학자들은 앞에 거와 교집합이라고 불러요. 교집합 B라고 읽고, 그럼 A 교집합 B라고 읽고, 이거의 뜻이 뭐냐면 그림으로 그리는 게 편리합니다. 원소를 벤다형에 그렸을 때 원소 막 있을 때 그때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원소들과 뒤에 원소들의 공통이 되는 모든 집합이요.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쪽에 들어가면서 저쪽에 들어가는 원소만 가져온 거를 교집합이라는 기호로 쓸 거예요. 믿었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 방금 이 예시로 바로 해볼게. A 교집합 몇이에요? A와 B를 바라보면서 가운데 끼어있는 게 3, 4? 교집합이야. 아래로 벌어져 있지? 그건 뭐야? 공통이 되는 원소만 가져온다. 3, 3, 4, 4 몇이지? 이게 이제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그 세 번째 용어가 뭐 나오냐면, 그럼 집합끼리 합칠 수도 있고 교할 수도 있어요. 교집합. 근데 서로소라는 말이 나온다. 이건 처음 보는 개념이다. 얘들아, 우리 숫자끼리 서로소의 뜻이 뭐야? 숫자끼리의 서로소. 공약수가 1분인 수. 두 수가 공약수가 1분인 수죠. 근데 그건 숫자들이고 이제 집합에서 만들습니다. 얘들아,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A와 B의 공통이 없는 상태. 그거를 수학자들은 교집합을 계산한 결과가 비어있는 상태로 읽혀질 때를 교집합이 공집합. 다시 한번,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런 집합 두 개를 서로소라고 불러요. 서로 상대방은 A가 B의 서로소, B가 A의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런 느낌이야. (135) (247) 내가 마음대로 만든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두 개는 서로소인가요? 를 물어본 거야. 서로소 맞습니다. 왜죠? 한번 교집합을 검사해 보는 거야. 교집합 뜻이 뭐지? 앞에 거랑 뒤에 거의 공통의 원소를 다 모으는 거야. 근데 공통이 하나 없지. 그럼 열고 닫으면 돼요. 그러니까 공집합 뜻이 맞죠? 그러면 교집합의 결과가 공집합 된 거니까 서로소가 맞다라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근데 딱 봐도 뭐가 보이죠? 굳이 교집합 안 하더라도 공통의 원소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서로소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합집합과 교집합의 여러 가지 성질 볼게요. 얘들아, 우리 마치 공집합은 비어있는 상태잖아. 근데 얘가 마치 그 집합에서의 공집합이 숫자의 세계에서 수의 세계에서 0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공집합은 0과 비슷하다.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이야. 자, 우리 3 더하기 0 몇이에요? 숫자끼리는? 0은 무시가 안 나요. 더 할 때요.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슷합니다. 자, 집합 볼게요. 자, A라는 어떤 집합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합칠 거야. 빈 집합을. 그러면 이 집합, 합집합, 공집합 하면은 A 합집합, 공집합은 뭐가 될까요? A가 반드시 되겠죠.
왜? 1, 2, 3, 4라고 예를 들어봐. 1, 2, 3, 4 집합? 빈집합. 공집합이야. 합치면 어떻게 돼? 다 모아야 되는데 얘는 넣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넣을 게 없죠. 얘는 비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다 들어갈 거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교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A 겹친다 공집합의 집합이에요. 뭐가 될까요? 얘는 그대로 아니에요. 바로 공집합 맞습니다. 오케이? 왜일까요? 마치 곱하기로 봐도 괜찮습니다. 곱하기. 마치 곱하기.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가 0 되는 것처럼 0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괜찮습니까? 근데 의미까지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죠? 얘를 1, 2, 3, 4로 적어보자. 교집합, 공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뜻이 뭐였어?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의 원소를 모은 집합인데 얘는 비어있으니까 빈 거죠. 공통인 게 없어서 공집합이지. 그래서 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합치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자기 자신과 합치면 A 합집합 A 자기 자신이죠? 모으고 모아봤자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써야 되니까 A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 교집합 A는요 자기 자신을 교하면요 교집합 0이요? 뭘까요? A 교집합 B요. 자기 자신 맞다고. 쌤 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교집합이라는 연산은 공통이 되는 부분이야. 부분이야. 자, 근데 우리 지금 A가 이만큼의 원으로 그리면 원이야. 근데 다음 A도 지금은 0이야. 그러면 앞에 그린 거랑 뒤에 걸 포개어서 그리면 겹치는 거 어디야? A. 자기 자신 맞죠?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예요. 자, 교집합은 이 벤다이어그램상 겹치는 곳 1기야. 떨어져 있을 때는 뭐 그렇겠지만 지금은 AA니까 다 포개어지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세 번째. 자, 얘들아 세 번째는 이름까지 있다. 바로 집합의 계산법 중에 저거는 분배법칙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분배법칙. 얘들아 숫자에서 분배법칙이 뭐야? 숫자에서의 분배법칙. 괄호 앞에 있는 수가 괄호 안쪽으로 전달되는 느낌이죠. 전달이야. 자, 분배법칙은 집합에서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얘들아 너희가 아는 애기들 수학 이거야. 자, 괄호 앞에 어떤 곱하기랑 곱하기의 반대 마치 더하기처럼 본다면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곱하기랑 더하기 부호 다른 것처럼 본다면 결국 뭐야? 서로 섞여 있는 기호는 괄호 앞에 있는 게 괄호 안쪽으로 두 번 반복되는 거야. 그럼 3 곱하기 x 3 곱하기 7 쓰고 나서 뭐 하는 거야? 가운데 있었던 부호를 중간에 삽입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이 분배법칙이야. 제가 해볼게. 자, A 교집합 괄호 열고 B 합집합 C야. 자, 이런 배열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근데 괄호 안쪽에 합집합 위로 벌어져 있고요. 괄호 바깥쪽은 아래쪽으로 벌어져 있어. 서로 다른 부호 맞니? 그래서 다른지 확인해야 돼. 다르죠? 느낌이 다르잖아, 모양. 그럼 뭐 하자? 분배법칙이 그때는 됩니다. 어떻게? 괄호 앞에 있는 놈이 들어간다랑 들어간다야. 얘는 마지막에 쓰는 거야. 일단 해보자. A 교집합 B A 교집합 C를 띄어쓴 다음에 띄어쓴 다음에 중간 할땐 건 가운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배법칙이라고 부르는 각각이 계산하고 붙인다. 각각을 계산하고 붙인다야. 지금은 가운데 붙어 있는 게 합집합 기호니까 합집합으로 붙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해도 돼요. 반대로 뭐가 할까요? 뭐가 될까요? 반대로 해요. 그러면 A 합집합 괄호 열고 B 교집합 C 또 됩니다. 부호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괄호 앞에 있는 걸 잡고 전달하듯이야. 합집합을 묶으면서 가져가세요. A 합집합 B A 합집합 C를 띄어쓴 다음에 뭐하자? 중간에 있는 부호를 가져온다. 교집합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게 저희 책에 써있는 3번 공식 분배법칙이라고 부르는 집합의 계산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2번 박스에 1, 2번은 자명하죠. 공집합을 합집합한다? 뭐야?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근데 3번이 좀 당연해 보이지 않지만 저거는 되는 걸 받으시면 됩니다.
쌤 궁금하신 분들 옆에 설명 볼래요? 옆에 설명에 빨간 동그라미, 보라 동그라미 하면서 해보니까 같은 곳이 돼. 색칠된 곳이 같거든요. 그래서 증명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9쪽에 이제 3개 더 볼게요. 아니다. 얘들아 차집합, 교집합, 그 차집합 입합이 전에 일단 옆에 다음 주 넘겨서 연습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336, 338까지. 해볼까요? 위에 3개만 풀어보면 돼요. 1, 2, 3번. 네, 38번까지 만들어보세요. 위로 벌어진 게 합집합입니다. 아래로 벌어진 게 교집합이에요. 네, 그래서 다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336번에 1번은 A, B, C, D, E 2번은 1, 2, 3, 6, 9 3번은 마이너스 2, 1, 2, 3, 4 이렇게 나오고요. 337번은 2, 4, D 2, 4, 6, 8, 10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결정됩니다. 338번은 기억부터 리을 중에 A, B를 짝을 지었을 때 서로 소인 것들, 서로 소가 되는 것들을 찾으면 바로 기억과 리을만 됩니다. 공통인 원소가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인가? 그렇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합치고 교집합이고, 자 근데 아직 넘어갔던 게 뭐냐면 다시 139쪽 돌아오자. 139쪽에 자 뭐가 나오냐면 얘들아 합집합이라는 건 교집합은 일단 기본 단위가 된 거예요. 새로운 단위가 됐죠. 자 근데 이제 자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1번 법칙 두 번째 교집합.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 이거는 사실 계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전체라는 개념. 자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냐면 집합 중에서 그냥 모든 걸 모든이 될 수 있는 걸 수학자들은 전체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쌤 모든이라는 게 뭔데요?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마다 줘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실수에서만 놀 수도 있고 정수에서만 놀 수도 있고 그냥 그 놀아야 되는 그 곳이 전체 집합인데 주로 기호로 적을 땐 대문자 이를 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합집합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합집합처럼 똑같잖아요. 6을 쓸 때 이렇게 똑같잖아요. 대문자 2인데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짝대기 좀 붙일게요. 6 합집합이랑 비슷해 보여서. 그래서 자 기호 U를 쓰고요. 얘를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유니버스가 이제 우주잖아요. 비슷하게 전체 모든. 그래서 모든 집합을 이제 전체 집합을 부르고 이거는 문제에서 항상 줍니다. 오케이. 전체 집합은 뭐다? 문제에서 계산 가능한 전체를 적당하게 문제에서 바뀔 수 있는데 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전체 집합을 이제부터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 곳을 벗어날 수 없다 해서 사각형처럼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유니버스라고 그려요. 오케이. 이 문제에서 줄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전체 집합을 알면은 다음 단계 뭐냐면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이란 건 뭐냐면 여라는 게 이제 여백의 미, 여백하죠. 여백. 여가 뭡니까? 한자로 잉여, 잉여. 남을 여예요. 남는다. 그래서 남을 연데 남는 집합? 뭔 말이지?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A라는 게 집합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치자. 그럼 A는 전체 울타리 안에서 자동으로 부분이 될 거예요. 이 안을 벗어날 수 없다가 전체의 뜻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A가 놓여있을 때 A 원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부터 이 A의 다른 거를 오른쪽 위에 지수 자리에 작게 소문자 C를 씁니다. 자 읽을 땐 A의 여집합이에요. A의 여집합에 C라고 씁니다. 물론 컴플리먼트의 약자인데 보충한다. A를 보충한다. A의 컴플리먼트 여집합이라고 부르고 얘 뜻이 뭐냐면 어떻게 쓰면 또 힘들어하겠지? 전체 중에서 A가 아닌 거예요. 자, 전체 안에서 A가 아닌 모든 것들. A가 아닌 모든 것들.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바로 A가 원의 내부에 놓여 있다면 A 여집합은 이 여백이에요. 이 여백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를 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얘들아, 내가 유니버스를 U야. 1, 2, 3, 4, 5라고 그냥 줄게. 1부터 5라는 5자리 함수. 자, 근데 유니버스가 있을 때 내가 A를 1, 4로 적을게요. 자, 다시 한번. A는 적당한 부분. 1, 4로 적을게. 이거에 대한 A 여집합을 구하시오. 뭐 하면 됩니까? 전체 중에서 A가 되는 것들, 아닌 것들이요. A가 되는 게 아닌 거. 그럼 1, 4가 아닌 것들 하면 되니까 지금은 2, 3, 5 집합이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A가 아닌 모든 원소를 여집합처럼 여집합 기호 C라고 씁니다. 오케이? A가 아닌 것들이야. 어디에서? 전체에서. 여기 안에서 A를 아닌 것들만 가져오시면 부분 집합, 그러니까 집합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백이죠. A라는 그림 그려진 곳에 여백, 여집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차집합이에요. 말 그대로 차가 한 뺄셈 같죠? 차를 구하시오. 차 집합. 자, 차집합은 자 뭐냐면 이거야. 자, 앞에 집합에서 뺄셈 기호처럼. 근데 뺄셈처럼 보이지만 짝대기예요. A 차집합. B라고 읽고 A 차집합 B라고 읽고 얘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차집합 앞에 있는 즉 A에는 들어있고 뺄셈 뒷부분 B에는 들어있지 않는 원소들입니다.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한번 한글로 읽어봐. 뺄셈처럼 보이는 건 뜻이 뭐냐면 앞에 집합에는 무조건 들어있고 뒤에 집합에는 들어있으면 안 되는 적당한 원소예요. 오케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겁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기 편해요. A 벤 다이어그램, B 벤 다이어그램. 쌤, 그럼 A라는 적당한 집합과 B 집합이 있는데 차집합의 뜻이 뭡니까? 비교하는 거야. 앞에 거에는 들어가지만 뒤에 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거에는 들어가지만
원소. 뒤에 들어간 비집합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A에는 들어가지만 B에 들어가지 않는 적당한 원소들의 모임은 바로 여기 초승달 모양일 거예요. 순수한 A. 다시 한번 순수한 A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A랑 B를 비교했더니 순수하게 A만 되는 거. 쌤 느낌 모르겠어요. 봐드릴게요. 자, 5개짜리 두 개 만들게요. 1, 2, 3, 4, 5, 3, 4, 5, 6, 7. 자, 근데 이 두 집합 보면서 A 차집합 B해봐. 얘를 계산 몇일까요? 1. 차집합은 앞에 거에 놓여있는 원소들 중에서 뒤에 게 안 되게 하는 원소만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1, 2, 3, 4, 5랑 3, 4, 5, 6, 7에 지금 3, 4, 5가 동시에 들어있죠. 그럼 뭐 하면 될까요? A 수가 B는 A에서 B를 삭제시킨다라고 연상해도 괜찮아요. 삭제시킨다.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는 거야. 지우는 거. 삭제시키는 거야. 그럼 A에서 B랑 겹치는 만큼을 삭제시켜봐. 그럼 어떻게 돼? 3, 4, 5, 3, 4, 5. 그래서 1, 2가 되는 거예요. 앞에 게 기준이야. 앞에 집합의 모임에서 없앤다. 뒤에 만큼인데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랑 겹치는 부분의 원소를 삭제시키면 남아있는 게 앞에 거는 되지만 뒤에 숫자에 들어가 뒤에 집합에 안 들어가는 적당한 모임들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반대로 지금 내가 1, 2, 3, 4, 5 했고 B는 3, 4, 5, 6, 7 했지. 자 근데 깨닫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A 차집합 B의 계산 결과는 뭐야? 순수한 A만 들어있는 거 1, 2였죠. 자 근데 이거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리 바꾸면요 B에서 2 빼면 어떻게 돼요? B 차집합 B B에는 들어있고 A 없는 것들이요. B에는 들어있고 A 없는 것들. 그렇습니까? 순수한 B예요. 순수한 B를 가져오시면 돼요. 얘랑 비교했을 때 순수한 B인 거 여기죠. 그래서 6, 7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집합은 자리 바꾸면 값이 달라집니다. 1, 2번은 6, 7이니까 답이 다르죠. 그래서 차집합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서 답을 내시면 안 됩니다.